안녕하세요. 공명정주의 주식싹쓸이 진행의 이혜림입니다. 자, 벚꽃이 만발합니다. 특히 이제 요 며칠 사이엔 봄이 성큼 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이번 주말에는 벚꽃의 최절정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어떠셨습니까? 자, 쉽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자, 특히 관망세 또는 증시 바닥론 이렇게 팽배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이번 주에도 계속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과는 또 다른 행보를 나타내고 있는 개인, 4월에는 어떤 성적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자, 그런 가운데 주말 뉴욕 증시 마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의 둘째 주 마감 주말입니다. 다우지수가 0.4% 상승으로 34,721의 거래를 마쳤고요. 변동성이 큰 가운데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34%의 하락으로 13,711, S&P 500 지수가 0.27%의 하락으로 4,48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금요일에 코스피 코스닥 마감 보겠습니다. 자, 오후 들어서 낙폭을 키우며 결국 1% 넘는 하락을 주간 하락률을 나타냈는데 그래도 금요일에는 반등세를 나타내며 2,700에 걸쳐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SK 하이닉스만 제외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대형주들이 힘을 못 쓰는 양상이었고요. 자, 코스닥도 2차 전지주인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빨간불을 킨 가운데 금요일에 93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빨라진 긴축 속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좀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 주의 증시 분석과 다음 주 철저한 준비, 그리고 종목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02786-102, 1023번, 그리고 문자 메시지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알려주시면 공명정주위원님만의 종목 상담을 철저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만나볼까요? 자, 주인공 MTNW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정주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김없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자, 이번 주는 어떠한 특징들을 볼 수 있을까요? 예, 벌써 또 아침이 밝아왔네요. 네. 이제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이번 주 이제 증시 체크 포인트는요. 일단은 뭐 지수로 봤을 때는 뭐 증시가 이제 긴축 우려감 때문에 좀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어서 좀 불안할 텐데 그래도 차별화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일단 이제 쌍용차 인수전이 진짜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쌍방울 그룹 그리고 이제 KG 그룹이 급등락이 좀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자본 잠식돼 있고 상장 폐지 우려감이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하겠다. 그렇게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투기성이 짙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좀 매매를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된다라고 하면 또 일시적으로 급등하다가 오히려 나중에 진짜 인수한다. 그러면 오히려 또 떨어질지도 몰라요. 주식은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뉴스에 팔아라. 그리고 대부분 이제 실질적으로 아직 인수할 가능성이 많은 기업들은 그렇게 나타나지는 있는 것 같고요. 뭐 KG그룹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그렇게 핫하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이제 뭐 회장님이 좀 인수 의사가 좀 강하다 뭐 이런 언론 보도 나오지만 그만큼 또 이제 직원들이 또 반대하면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으로 또 쌍방울 그룹은 자금력이 만만치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은 분명 매매를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지수 하락과 함께 원래 경기 방어 업종이죠. 경제가 침체가 들어가든 아니면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든 상관이 없는 게 방어주인데요. 그만큼 게임 업종이 이제 P2 게임 같은 경우가 롱투코리아 같은 경우가 이제 인기를 끌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롱투코리아가 급등세가 이뤄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액션스퀘어라든지 YGN 게임즈 지난주에 좀 굉장히 흐름이 강했죠. 그래서 일단 대신 룸투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최대 주주의 대량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고점에서요. 단기는 이제 경계권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시 이제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반기 신작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차별화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정부 정책 수혜 업종이 상대적으로 또 강한데요. 요즘에 배터리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흐름이 견조해요. 그만큼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라든지 그런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역시 윤석열 디지털 플랫폼 정책 수혜주인 하잉크 코리아 상한가 들어갔죠. 최근 들어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기업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한농화성, 에코프로비엠, 이수학 같은
역시 전고체 전지 배터리 또 관련 업종도 움직임이 좀 강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전고체 전지 배터리 뭐 먼 일, 뭐 훗날 뭐 3, 4년 뒤에 일일 수도 있지만 주식이라는 게 항상 선행성이죠. 미리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이 파일럿 생산 이제 공장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험 생산에 들어간다는 건 시장에서 조금 더 이제 관심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증시 자체가 이제 완벽하게 좀 어느 정도 이제 본격 상승 전환으로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요. 일단 뭐 긴축 얘기는 이미 나왔죠. 5월달에 금리 인상 기정 사실화됐기 때문에 5월달에 금리 인상에도 뭐 그걸로 인해서 큰 충격은 받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시장의 키는 국제 유가가 잡고 있죠. 인플레 우려감 때문에 금리 인상이 빨라질까 봐 우려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란 핵 합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5월 달에 좀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되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키우를 어느 정도 포기를 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면서 돈바스 지역 쪽에 마지막 결전이 남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4월 달에 가장 치열할 것 같기 때문에 4월 달 이후에 5월 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해 주셨잖아요. 신정부 출범에 관련 종목들 집중하자라는 그 지난주에 아마 싹쓸이 보신 분들은 그 부분을 중요하게 체크를 하셨을 텐데 다음 주도 그러한가요? 그렇죠. 이제 5월 달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이 신정부 출범일이 한 달 딱 남았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다음 주는 역시 이번 주 주도했던 또 게임 업종. 그리고 역시 이제 중요한 게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종목군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뭔가 게임 업종과 더불어서 이제 신정부 정책 배터리 그리고 역시 이제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이 무엇보다 원전이라든지 건설은 미리 움직였어요. 이게 뭐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업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원전 건설은. 그런데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뭐 전기차, 반도체 그리고 또 무엇보다 디지털 플랫폼 게임 이 메타버스 뭐 이런 쪽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업종이거든요. 우리의 실생활을 완전히 바꿔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추면서 아무래도 뭐 지수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도 그렇게 조정폭이 깊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뭐 지금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하락세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저가 매수만 장중 한 2, 3일 정도 대부분 낙폭이 과다하면 반발성 또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낙폭 시에만 2, 3일 정도 그럴 때 저가 매수 기회 계속 노리면 분명히 5월 달은 굉장히 핫한 장세가 찾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4월 달에 매매 전략이 필요한 이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쉽지 않았지만 업종별로 그 종목별로 불을 뿜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주는 좀 약세지만 종목별 장세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선택하면 내가 고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함께 장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방법은 또 오늘 방송 이후에 준비되어 있는데 무료 공개 방송 방송 직후에 이제 4월의 둘째 주 주말 토요일 9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정부 출범에 여러분 놓칠 수 없는 종목 장세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저희가 준비한 요새 믿고 보는 싹쓸이 믿보싹 준비하고 있죠. 함께 하겠습니다. 기법 강의 출발하겠습니다. 예, 한 주가 이제 마무리되고 오늘도 제가 이제 토요일 오전 7시 지금 밀포싹 기법 강좌 또 준비해왔는데요. 이 중요한 부분이 역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이 종목, 업종군이 뭐가 될까?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차세대 게임 체인저, 시장을 한 번에 확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유 기술 같은 경우 이런 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지난번을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2000년도 때
인터넷 시대가 올 때 이 네이버 같은 경우가 플랫폼을 주도하면서 지금까지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국내의 대표적인 이제 인터넷 기업 이 네이버가 2000년도 때 이후에 지금 한 20년 가까이 200배가 올라왔습니다. 자그마치 200배예요. 저는 이제 2002년도 때 축구 이제 월드컵이 열렸죠. 예. 그때 열심히 저도 이제 응원을 했거든요. 그때 뭐 시청 광화문 가서 그때 막 젊은 나이에 막 대한민국 외쳐대면서 필승 코리아도 이제 불러대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외쳐댔는데 그때 당시에 이 네이버를 샀다라고 하면 집안에서 이렇게 딱 이제 컴퓨터로 네이버 매수 그리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훨씬 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만큼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기업을 받아 꺼냈을 때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질 때 한번 매수를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더 한번 해봅니다. 인생을 한번 주식 투자를 했으면 크게 한번 성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일단은 이 KC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도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던 기업이에요. 이 KC 같은 경우가 이제 차세대 전략 반도체 국산화를 이제 진행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 이제 두세 곳 정도밖에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딱 얘기를 딱 듣고 이거면 앞으로 이제 반도체는 결국엔 요즘에 반도체 뭐 이제 품귀 뭐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그만큼 반도체로 굉장히 지금 공급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반도체 쪽은 앞으로 또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도 중요한데 이 연기금 쪽에 이제 120일 동안 약 190만 주 정도 지분을 작년도에 매수해 놓고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시비 투자 100억 작년도에 재작년이죠. 지분 투자를 확대하고 작년도에 시비 행사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역시 빠져나가지 않았죠. 주포 세력들은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역시 테슬라, 현대기아차, 특히 뭐 삼성전자에도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전이라든지 이런 쪽이고 무엇보다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에 이제 테슬라, 현대기아차 쪽에 딜트 콕핏 반도체 그리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공조 시스템용 반도체. 공조 시스템용 반도체는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올해 작년도에 시설 투자를 또 결정을 했죠. 그런데 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만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가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용 차세대 전력 반도체도 준비 중에 있죠. 그런데 이 차량용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 현대오트론 쪽이랑 국제과제를 같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현대기아 쪽에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작년도부터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KC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제가 언제 제가 설명을 드렸느냐? 이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721선 돌파 시지. 그때 당시가 1,000원대였습니다. 그때 1,000원대 제가 관심주로 언급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 한번 1,200원일 거예요. 근데 1,100원대까지 내려가니까요. 수많은 방송에서 항의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고작 100원 내려왔는데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세요. 100원 떨어져도 뭐 괜찮습니다. 나중에 많이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샀었다라고 하면 거의 한 4배 정도를 올라갔죠. 1,100원대에서 4,300원대까지니까. 그래서 싹쓸이 기법은 이 721선 부근에서 기회를 굉장히 노려보는 거예요. 10% 20%가 떨어져도 크게 이 기업 내용을 보고 투자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정답은 아니겠지만 확률적으로 높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최대 주주가 나중에 이제 1,400원대에서 지분 투자 공시가 나왔고 무엇보다 이제 차세대 전력 반도체 국산화를 앞으로 진행 중에 있었었고 이제 앞으로 반도체 쪽을 이제 현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에 오니까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지는 거 보고 직감적으로 야 이거 게임 체인저 앞으로 이제 SiC 차세대 전력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되고 대중화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2020년도 때는 제가 CIS를 봤죠. 전고체 전지 배터리 쪽에 CIS를 받고 2,000원대에서 2만 원까지 가는 기업을 투자했었고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는 제가 이제 KC를 꼽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어요. 지금 뭔가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투 신호가 안 나왔어요. 주포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죠. 오히려 더 들어왔죠. 그래서 요즘에 들어 다시 또 꿈틀꿈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 SiC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현대기아차라든지 아니면 테슬라라든지 이런 데 뭐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왜 전 세계에서 두세 곳 정도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작년도 이후 이제 증설을 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증설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앞으로 차세대 전력 반도체 수요에 대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 만약에 공급 공시가 나왔을 땐 그냥 또 아침부터 갭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바닥권은 지났습니다. 항상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열심히 여기에서 꿋꿋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치에서 만약에 대량 거래 시험될 때 대양선이 나올 때 그럴 때 만약에 추격을 잘못하면 잠깐 뭐 좋은 얘기는 들을 수가 있어요. 왜? 거의 뭐 상한가 부분까지 가니까 수익 많이 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거죠 또. 그래서 721선 바로 위에서 밀집 국면에서만 자꾸 도전을 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이렇게 하단 추세 근접할 때 그리고 721선 바닥권 했을 때 어떤 협박과 회유가 들어온다라고 해도 꿋꿋하게 자기 소신과 원칙대로 하시면 분명히 성공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에 뭐 지인 말 듣고 투자했습니다. 누가 대박 간다더니 해서 투자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주식은 721선 부근 하단 추세 부근에서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인이 투자했습니다라고 해서 권유했습니다라고 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한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죠. 물론 지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분석하는 거는 조금 더 신뢰성이 높겠죠. 뭐든지 스스로 알아보는 그런 습관을 또 길들이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KC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신규 매수가는 좀 지났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신규로 또 설명드릴 종목은 있는데요. 아마 제가 주식 싹쓸이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반도체, 전기차 쪽, 반도체 쪽에, 차량용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용 반도체 쪽에 KC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전기차 쪽이 앞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결국에는 어디로 갈 것이냐, 전기차가. 여기로 가겠죠. 전고체 전지 배터리 쪽으로 가겠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가 이수학 같은 경우가 이제 화학사업 실적 개선세가 요즘에 이뤄지고 있어요. 건설사업, 요즘에 이수건설 같은 경우 흑자 전환이 되고 1조 5천억 정도 누적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전고체 전지 배터리 전해질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개발 단계는 넘어서지 않았나 싶어요. 왜? 공장이 착공에 들어가서 이제 올해 9월 달에 완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9월 정도면 시험 생산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삼성 SDI가 국제과제에 참여를 했다. 수요 기업으로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전고체 전지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을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데 세계 최대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죠. 아직까지 뭐 규모 자체는 미미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좀 지은 공장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완공이 되면 뭔가 시장에 또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 삼성 SDI 핵심적인 기업이죠. 솔직히 LG에너지 솔루션도 괜찮습니다. 1위 기업이니까. 하지만 가장 먼저 제가 알기로는 개발을 완료했다 공시가 나왔던 게 예전에 삼성전자였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기업이니까 삼성 SDI가 만들죠. 생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가 참여를 한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배터리 내재화에 나서겠다. 현대차가 내세웠던 게 앞으로 전고체 전지 내재화에 나서겠다. 배터리 내재화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두 기업을 끼고 그리고 공장까지 착공을 한다. 거의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중에선 단언컨대 대장주가 될 가능성도 농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이수학 같은 경우가 지금 무엇보다 이 차트가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외바닥, 쌍바닥, 그리고 쓰리바닥.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100일선을 돌파, 지지받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돌파, 지지받고 돌려놓고 있죠. 중장기 정벨 상태로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721선 맨 밑에 바닥에 깔고 MACD 0은 돌파했죠. 지금 월봉 차트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월봉이 밀집돼 있어요. 이번 달 5개월의 평선 지난달에 회복하고 이제 서서히 돌려놓고 있는 위치예요. 제가 항상 몰려있는 거를 잘 보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몰려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약간 좀 벌어진 사람들, 눈, 코, 입 벌어진 사람보다 몰려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만큼 주식이 이 몰려있는 게 항상 기회고
그리고 벌어져 있는 거는 항상 위기가 오거든요. 예. 저도 산 같은 경우를, 그래서 이 산 타잖아요. 정상이 있잖아요. 정상에서 다시 이제 또 내려오잖아요. 이 올라가야 돼요. 예, 올라가야지만이 뭔가 산에 탄 기분이 또 오고, 내려올 때는 좀 뭔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힘들지도 몰라요. 내려올 때 힘을 또 바짝 줘야 되거든요. 예, 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산도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기업을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정상에서 꺾이는 기업을 매수하면은 자칫 잘못 시간이 무지막지하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싹쓸이 이제 투자 기법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신규 상장되고 6개월 이상은 지나지 않은 기업들은 웬만하면 투자하지 않는다. 신규 상장되고 꼭대기에서 반토막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자하지 않는다. 대부분 이제 상장되고 세력들이 엑시트, 자금 매수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뭐 날아가는 경우는 또 드물어요. 결국에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IPO에 거의 신규 상장주에 거의 참여를 안 합니다.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어차피 떨어질 기업보다는 어차피 올라갈 만한 기업을 또 사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위에서 반토막, 기회였죠. 나중에 더블 올라갔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위에서 반토막, 나중에 더블 올라갔죠. 더블 이상 올라갔어요. 200% 가까이. SKI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예요. 꼭대기에서 반토막 쫙 올라갔죠, 나중에. 그래서 좋은 기업들을 반토막 났을 때 연기금은 대부분 매집을 해요. 예. 예, 좋은 기업들은 하이브도 마찬가지였고 SK바이오사이언스, SKI 테크놀로지 매집을 했을 때 그때 우리들은 더 싸게 바닥에서 매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업계 1위 기업도 잘 봐야 되고 이 회사 독점적인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 체인저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면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이 기업이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 그러면 분명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먼 훗날보다도 이제 공장이 착공되고 완공돼서 상용화가 임박되어 있는 기업들을 항상 잘 보시면 좀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주말에도 실수 없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종목 상담입니다. 자, 주말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01786-1021,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로는 013-3366-8200번으로 나는 이 종목이 궁금하다. 종목 이름,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공명정지위원님께서 지금 받고 있는 종목들 함께하고 계세요. 미리 받은 게 아니고 지금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로 첫 번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잘 주무셨어요? 잘 잤죠? 예, 아이고, 아침에 이제 많이 길어져서 낮이요. 네. 그렇습니다. 해가 빨리 뜨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네. 상담해 드릴까요? NHN 박스요? 네, NHN 벅스 맞을까요? 네.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18,500원에 25%요. 어제 급등했어요. 급등했는데 급등하다가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예, 조금 더 탄력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18,500원이면 언제쯤 매수하신 걸까요? 한 달 넘었습니다. 예, 한 달 정도 됐는데 좀 탄력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 급등한 걸 보고 기분이 좋아지셨다가 조금 떨어지는 걸 보고 지금 불안하신 거죠? 아니요, 불안하진 않고 네. 잘 갈 것 같습니다. 잘 갈 것 같다. 네, 근데 오늘 어떻게 전화를 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장세가 하도 불안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희망을 갖더라도 장사가 좀 불안하다고 하니까 한번 그 점검 한번 받으려고요. 그렇죠. 종목에 대한 자신감은 있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 시청자분. 네,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예, 근데 좀 목소리가 낯이 많이 익으시네요. 혹시 예전에 한번 전화 주셨던 분 같기도 한데, 근데 혹시 전화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죠? 제가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목소리 굉장히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한 분 한 분 제가 다 목소리 딱 들어보면 기억을 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기억력이 너무 좋았어요. 요즘 기억력이 좀 쇠퇴했습니다. 나이들을 좀 먹다 보니까 기억력이 쇠퇴를 했는데 이 NHN벅스 같은 경우가 이 좀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이 싸이월드 테마주거든요. 예, 이제 음원 쪽에 이제 유통 공급하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NHN벅스 실적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뭐 연기금이 대량 매집한 것도 아니고요. 아마 올라갈 때 자사주 매도를 좀 했을 거예요. 그만큼 제 이제 머릿속에서 그렇게 썩 좋은 기억은 없는 기업이거든요. 왜 그러면 좋은 기억이 없을까?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NHN벅스 같은 경우는 2021년도 10월 달이 721선 부근이었어요. 주식 싹쓸이 방송 이제 좀 보셨다고 하면 아실 것 같아요. 밀집 국면에서 대량 거래가 시작되면서 역시 그때 당시 이제 721선 부근에서 이제 막 싸이월드 관련주들이 부각이 될 때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때 투자를 했으면 지금도 3배 이상 정도는 수익권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를 한다. 이 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싸이월드가 이제 출시했는데 오히려 또 실망 매물이 나왔다가 낙폭과대 반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월봉 차트를 보면 주식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돌아갈 때 보셔야 되는데 밀집 국면에서 이미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고점을 2021년도 12월 달에 형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꺾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 심리도 바닥권은 아니에요. 항상 주식은 원래 투심이 바닥권에서 살아날 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주식은 나빠질 게 없을 것 같을 때가 가장 큰 호재고요. 주식은 더 이상 좋아질 게 없을 것 같을 때,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 오히려 더 그렇게 썩 기대를 해볼 수는 없거든요. 목표치를 그렇게까지 크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물론 갑자기 싸이월드가 진짜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막 3천만 명 지금 뭐 이제 가입자 수에 앞으로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업체로 발돋움한다. 그러면 또 얘기가 틀려질지 몰라요. 하지만 아직 그게 된 게 아니거든요. 이제 막 시작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확대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할 때 기본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바닥권이 아니면 이제 투자를 하지 않겠다. 중간에서 짜투리는 웬만하면 잘 먹으려고 하지 않겠다. 왜? 엄청난 대량 거래 터지고 12월 달에 이미 고점에서 형성을 하고 꺾인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서는 세력이 좀 이탈됐다라고 좀 볼 수도 있거든요. 저 역시도 4,000원대에서 27,000원까지 갔으면 팔고 싶어질 거예요. 근데 16,000원대 뭔가 좀 애매한 위치예요. 뭔가 바닥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꼭대기다라고 하기는 지금 또 아닌 것 같고 낙폭과대는 반등성 하단 추세 이제 근접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보유주만 좀 갖고 있다가 이전 고점 부근 한 2만 원대 후반대 정도를 좀 그래도 목표치를 잡는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는 제가 한다라고 하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기준과 원칙대로 하면 그냥 다음 주 시가 이상 본전 부근 이상 올라갈 때는 본전 이상 부분 올라갈 때는 일단은 매도했다가 다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3,000원대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깨지면 안 돼요. 하단 추세가 깨지면 추가하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는 전저점이 또 깨지면 안 됩니다. 14,800원대가 지지권이기 때문에 그 라인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목표가와 손절가 설정했습니다. 잘 전화 주셨어요. 시청자님 도움 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 기운 듬뿍 받으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잘 전화 주셨어요. 이렇게 NHN벅스 자신감은 있으셨지만 지금 장세가 안 좋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자, NHN벅스는 싸이월드 관련주로. 자, 어제는 거래량이 급증했는데 자, 이에 대한 부분도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를 볼까요? 카카오페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네요. 1229님, 네, 17만 9,500원의 매수가, 비중 30%입니다. 금요일에 종가가 13만 4천 원대로 매수가가 좀 높지 않나 싶어요. 물론 20만 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지금 꽤 많이 물려 있습니다. 자, 13만 4천 원에서 더 떨어지진 않을까. 자, 17만 9,500원의 애매한 매수가에서 이분의 가장 최적화된 전략은 어떤 방법일까요? 예,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금 쪽에서 좀 매집을 한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연기금 쪽에서 매집을 했긴 했는데 퍼가 10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고퍼주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성장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이긴 하지만 저는 너무 싫은 게 너무 고퍼주들은 싫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신규 상장되고 24만 원대에서 고점을 하고 12만 원 정도 11만 7천 원 반토막 나니까 조금씩 이제 꿈틀꿈틀 거리긴 해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위에서 24만 8천 원 고점 형성하고 17만 7천 원대에서 바닥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를 좀 이어나가고는 있어요. 이제 저점을 좀 깨지는 않고. 그런데 투자자분들이 좀 이제 간과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거래량을 안 보셔서 그래요. 주식은 가려고 하면 바닥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팍팍 터져줘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네이버 얘기했죠. 네이버는 2000년도 때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도 때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아마 현대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990년도 때, 2000년도 때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했어요. 그런데 지금 카카오페이 뭔가 내려왔을 때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했을까요? 지금 엄청난 고평가 국면 속에서 그러니까 뭔가 충분한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기간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런 종목들을 원래 안 쳐다봐요. 고퍼주에다가 아직까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팍팍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야 돼요. 팍팍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떨어지는 기업들은 오히려 또 보면 안 되죠. 주식은 거래 터지고 떨어지는 게 너무 위험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지금은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일단 이제 11만 7천 원대가 제가 볼 때는 강력한 지지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전 고점 부근이죠. 100일선 부근 15만 원대 초반대 정도를 일단 단기 저항권, 매도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으로 설명했지만 이변성으로 15만 원 뚫고 뭐 20만 원, 30만 원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이변성이라는 거죠. 그냥 이변성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자기가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자기가 원칙대로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만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원칙대로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런 식의 박스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카카오페이를 보면서 거래량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 보는 방법과 그 폭발적인 거래량이 아니면 또 어떤 걸 봐야 되는가.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아마 전화 주신 분도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번엔 전화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을 상담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대유 플러스. 네, 대유 플러스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이요. 1,450원의 5%입니다. 네, 비중이 많지는 않고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제가 3개월 전에 진입할 때는 그때 전기차 충전소 모멘텀으로 진입을 했는데 잠깐 올랐다가 다시 내려서 대표님한테 앞으로의 전망 좀 알고 싶었어요. 전기차 이슈로 이제 매매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이제 전망, 그리고 네. 언제 바로 또 이익이 생겨서, 좀 목표가에 도달을 해서, 좀 이익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맞을까요? 네. 예. 네,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오늘 혹시 반갑습니다. 처음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너무 고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침에 저도 듣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항상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근데 네. 이 대유 플러스를 좀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유 네네. 플러스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거든요. 근데 한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 전기차 충전소로 요즘에 신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게 앞으로 이제 성장 모멘텀은 분명 스토리는 좀 있는데 단점은 네. 또 있어요. 단점은 이제 아직 부채 비율이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 2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은 영업이익은 좋아지고 있어요.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데 일단 뭐 자산 가치가 그렇게 또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이 전기차 충전소가 지금 당장 엄청난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예, 초기 단계에서는 그렇게 큰 이익이 안 날 거예요. 당장 뭐 전기차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아직은 작기 때문에 해마다 늘어날 거긴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그렇게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긍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장 이익이 날 수 있는 업종과 종목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보면 1,400원대는 또 바닥권 매수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식 싹쓸이 이제 많이 봤다라고 하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종목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때를 사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차트를 보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우 플러스를 보시게 되면 이 밑에 저 2021년도 4월 달이었죠. 이 밑에 720에서 밀집 국면. 여기가 급소였어요. 그때 당시 800원, 1,000원대에서 아마 이 종목은 최대 주주 측에서도 지분을 늘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매수를 집중적으로 했으면 지금도 수익이거든요. 손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에서 더블 정도 올라오고 나서
100%. 예, 그리고 나서 쭉 조정받고 중간에서 지금 약간 애매한 위치에서 이격이 좀 벌어진 상황 애매한 위치에서 그냥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거죠. 바닥이 아니면 아예 원래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요즘 저도 조금 더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이 빨간색 라인선은 이제 내려오면 사고 그냥 안 내려오면 욕심을 안 부리는 거거든요. 네, 그냥 말아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결국은 일단 추격 매수는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앞으로 단기는 한 연기금 쪽에서 최근 3개월 동안 10만 주 정도 쪽 매수가 들어온 걸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금 수급 동향 체크가 앞으로 좀 중요할 것 같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보면 이 바닥권에서 여기서 딱 갑자기 거래 터질 때 있죠. 제가 아까 주식은 거래량이라고 했죠. 갑자기 거래량이 없다가 2020년도 9월 달에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팍 터져요. 갑자기 대량 거래. 그리고 나서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 전환되고 MACD가 딱 상승화 세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심이 회복되죠. 이때 원래 급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2021년도 6월 달에 엄청난 대량 거래 수반되면서 대양선 일봉이 나오면 원래 추격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꺾이는 기업을 추격하는 게 아니고 원래 돌파하고 나면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돌파하지 못했을 때 원래 손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금 이제 중요한 지지권은 장기 이제 20개월 이평선이에요. 여기가 깨져버리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0원대가 가장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서 이 깨지면 추가하게 대비 대신 지지받고 이번 달 다시 5개월 평선 회복되고 위로 돌아가주면 일단 1400원대 한 중반대 본전 이상 올라갈 때는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은 한 1600원대에서 1900원대 이 사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강력 매도권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되고 항상 뭐 어떤 기업을 볼 때 아예 단점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어떤 종목은. 그래서 제가 올해 1월 달에 이 싹쓰리 방송에 설명드렸던 게 DY 단점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6,000원대에서 뭐 11,000원 거의 한 100%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뭐 로봇주 중에서는 단점이 없다. 결국엔 그런 종목들도 100%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단점이 없다라고 나오면 굉장히 좋은데 이 기업은 좀 단점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수익성이 아직 좋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바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단점과 장점이 상존되어 있는 기업들은 좀 철저하게 박스권 매매 전략을 잘 이어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예. 그러면은, 예. 저 1차 목표가 단기로 해서 1,600원까지는 바라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1,400원대 중반대에서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주식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렇게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냥 테마성, 전기 충전소 테마성으로 움직일 때는 어떻게 미리 올라간다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목표가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전 고점 올라갈 때 한 1,400원대 중반 이상 본전 부분 올라갈 때는 일단 물렸다 올라오는 거면 좀 불안하잖아요. 일단 본전 부분 이상에서 매도를 했다가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다시 재매매를 하든지 그건 이제 차후에 가서 좀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 1,400원대 후반대 돌파면 1,600원대까지는 바라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00원 후반대까지 가면 1,600원까지 갈 수 있다. 네, 그때 한번 또 전화를 주세요. 네. 봄과 참 어울리는 목소리신데 응원 드릴게요. 좋은 일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문자 메시지 짧게 갈게요. 일동제약입니다. 76,000원에 비중이 좀 많으세요. 예. 70%입니다. 아니, 일동제약이 꼭 먹는 코로나 치료제로 예. 잘 이제 가다가 이게 진짜 실적이 더 좋아져서 더 잘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코로나 확진자 감소되면 이제 매력이 떨어질 것인가?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요, 일단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 해서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무엇보다 이제 실적은 없죠, 아직. 그런데 이게 이제 임상 3상이 성공해서 이게 뭐 나중에 대성공할지는 그거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일단 이 팍스로비드 치료제도 이미 나와 있고, 머크사 치료제도 일단 뭐 효과는 좀 적다라고는 하지만, 좀 간간히 좀 쓰이는 형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동제약을 지금 76,000원대에서 70% 가까이 매수를 했다? 주식 싹쓸이 방송 안 보시는 분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일동제약은 그러면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은요, 엄청난 대량 거래가 갑자기 터지면서 2021년도 12월 달에 처음으로 첫 상한가 들어가는 시점이 있었어요. 아래꼬리 대양선. 그때 매수를 해야죠. 그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도 6배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을 토했죠. 지금 여기서 7만 원. 예, 왜냐하면 지금은 도전할 수 없는 부분 이유가 뭐냐면 바닥이 지났잖아요. 주식의 성공 투자 방법은요,
자꾸 바닥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투자자분들. 근데 자꾸 이게 더 갈까 말까 그거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물론 성공할 수도 있겠죠. 진짜 성공해서 이 치료제가 성공해서 하지만 그게 실패했을 때는 리스크가 너무나 커요. 이게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종목을 지금 76,000원대 70% 매수하고 만약에 2만 원대까지 떨어지면 아마 그 투자자분은 실패를 해서 임상이 실패를 해서 상용화가 안 돼서 그분은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이 글로벌 제약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거, 치료제에 성공해서 그게 여간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 FDA 또 승인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월봉 차트를 보면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선반영돼 있는 측면도 있고요. 주가가 지금 11,000원대에서 이미 바닥 대비 한 7배, 8배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가상은 지금은 본전 부근 이상에서 매도계를 노려보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단기는 11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69,000원, 여기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중기는 6만 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일단은 보유 전략으로 가면서 반등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일동제약을 지금 70%나 이 가격에 매수했다. 이건 주식 삭슬이 안 보신 분인 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잘 주셨어요. 예. 지금이라도 이제 알아가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더 좋은 종목들도 살펴보고 분명히 봄에 이익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함께 할 수 있는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점검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공명정주위원님께서 그동안 제시했던 종목들 가운데서 꼽겠습니다. 3월 18일에 제시되었던 YJN 게임즈입니다. 이번 주에 한 번 더 급등 나왔죠. 거래량도 급등하고 이번 주에 한 20%가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올랐어요. 메타버스 관련주, 또 거기다 또 NFT 관련해서 관심을 또 크게 받고 있는데 어디까지 더 갈 거라고 보세요? 예, 제가 3월 달에 YGM 게임즈 좀 설명드리고 벌써 한 35% 올라왔는데 무엇보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승률 베스트 종목으로 좀 올려드렸었죠. 그때 당시 100%였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기회가 왔다. 근데 35%. 근데 아직까지 상투 신호는 안 나왔어요. 예, 일단 무엇보다 이 종목은 금융투자 쪽에서 대량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급 이탈이 없고요. 최대주주가 계속 지분을 늘리고 아마 올해 하반기에도 지분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콜옵션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일단 철저하게 단기는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100일선이 이제 돌파가 이루어졌으면 3,1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조만간 공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이제 서서히 또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메타버스 플랫폼. 그래서 뭔가 이 메타버스 플랫폼 쪽에 핫한 재료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시에 투자해서 500억 정도의 이익이 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이제 앞으로 이제 겸비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YGN 게임즈도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얘기 나오면 더 꿈틀될 것이고 또 NFT와 관련해서도 더 탄력받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아마 수익 나신 분들 함께 축하드려요. 네, 위원님도 축하드립니다. 자, 예. 지난주 종목 가운데 비덴트 함께 살펴볼게요. 예, 이 비덴트 같은 경우 이제 반등을 좀 주다가 좀 떨어졌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수 하락 때문에 이제 가상화폐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투심이 위축된 거죠. 그러니까 지수와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4월 말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의 3자 배정 위주 300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리는 기업이다. 일단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죠. 그리고 이제 제3의 투자도 역시 700억, 위메이드의 800억, 초록펜 컴퍼니 쪽에서 700억 정도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수천억 자금의 자금을 확보하고 한 해 수익만 2,200억 나오는 기업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지수 조정을 받으면 어떤 거를 봐야 되느냐 충분히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4천억의 현금을 확보하고 공격적으로 M&A라든지 투자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돈 많은 기업들은 일단 앞으로 좋은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공명정주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저희 주식삭스리도 물론 가장 핫하지만, 고래삼성사나 이제 공개방송 등등에서도 좋은 종목 주시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주식삭스리 시간에 얘기했던 종목만 가지고 AS를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넥슨GT 아마 기억하시는 게 합병 이후에 시너지가 더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그 말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진짜 이 개발사와 이 서비스의 시너지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이번 주에 핫했던 종목이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넥슨GT를 작년 11월 달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넷게임즈 쪽으로 넥슨GT가 이제 합병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고 김정주 이제 회장이 예전에 이제 살아생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자식한테 이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분명히 잘하면 매각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작 기대감도 상당해요. 하반기. 신작들이 세 정도가 굉장히 대작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프로젝트 T, 제2의 배틀그라운드 기대감 있는 게임. 거기다 히트2까지도 예전에 구글 매출,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 이제 게임들이 또 하반기에 이제 기대감이 있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21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선 매매 전략이 양호할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선 역시 쭉 5개월 평선 지금 타고 중장 정별돼 있죠. 그냥 5개월 평선 매매 이어나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까지 주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주식싹쓸이 저 토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함께 하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자, 넷게임즈의 활약도 기대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종목도 공개를 해야 되겠죠? 두 가지 준비를 하셨죠? 예, 제가 오늘 기법 강좌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종목군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이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가 일단 모바일 결제 이제 이 플랫폼, 이 바로다 서비스 사업을 이제 확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면면을 쭉 보니까 뭐 기다릴 필요가 없다. 키오스크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휴대폰에서 QR코드만 찍으면 바로 주문이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이 디즈니 마블 쪽이랑 파트너사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 쪽이랑도 플랫폼 쪽을 공동 개발을 완료했다. 야, 이건 상당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아마존 쪽이랑도 역시 미국 시장에도 이제 진출을 했다. 해외 쪽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 플랫폼이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진 않았습니다. 뭐 기업 세 곳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는 나왔는데요. 이제 상장된 지 이제 스펙합병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그만큼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도 제가 자세하게 이제 오늘 오전 9시 공개방송 M10W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에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상한가 금요일에 보였는데 괜찮을까요? 가격 전략 9시 함께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종목도 공개합니다. 이 액션 스퀘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앞으로 P2 게임을 위믹스의 온보딩에서 이제 특히 이 삼국 블레이드 같은 경우 이제 상반기부터 선보이고요. 블레이드라는 게임을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거든요. 킹덤 IP를 통해서 킹덤도 준비하고 있고요. 엠빌 정식 버전. 그만큼 얼리 액세스 분야 쪽에서 이제 1위를 이제 국내에서 1위를 기록하고 지금 계속 테스트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업데이트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인텔하고 협력해서 하반기 이제 본격적으로 정식 버전을 이제 출시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이제 기대감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가 7,000원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부분 또 역시 이후에 있을 또 제가 오전 9시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M10W에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M10W 오전 9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액션 스퀘어입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왜 가격 전략은 안 주세요? 그 방법은 9시에 공개 방송을 들어오셔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YJ 게임즈 이제 급등 여러분 그거 부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추후 전략들도 같이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방송 직후 오늘 오전 9시에 MTN 밴드를 들어오셔서 방송 중 그 권명정주 위원님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공개 방송 또 어떤 전략들 주실 건가요? 예, 지금 액션 너무 발음이 좋으셔가지고 너무 대단하신데요. 무엇보다 이제 액션 스퀘어, 이 YGM 게임즈 이런 기업들이 다 게임주거든요. 올해는 분명히 시장의 핫 이슈가 플랫폼, 뭐 게임, 메타버스, 반도체, 전기차 굉장히 가상자산까지 많을 것 같아요. NFT까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오전 9시 놓치지 마시고 방송 끝나고 1시간 쉬었다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죠. 상승 액션 될 것 같죠? 예.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공명정주 위원님과 함께 하신 분들은 자, 4월, 5월에 꼽히는 봄에 이익 함께 하실 수 있으시고요. 샵 0988로 마지막으로 공명정주 위원이라고 이름 보내주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토요일 이른 아침 우리 부지런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알차게 준비한 수익 삭스리 프로젝트를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인사드립니다. 주식 주식 싹쓸이.